예, 장주식 치매 예방 전도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 치매에 대한 그 대상자들의 그 일상생활을 그 지원하는 데 있어서의 참고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. 우리나라가 앞으로 한 2, 3년 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. 초고령 사회는 전 인구의 그 만 65세 이상이 20%가 넘는 그 고령자가 많은 수치를 얘기합니다. 그래서 만 65세 이상이 우리나라 전 인구의 20%가 넘을 때 초고령 사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점점 이제 노인네들은 많이 이제 그 생기게 되고,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치매 환자도 이렇게 급격하게 이제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. 요즘에도 이렇게 우리 주변에 보면은 뭐 치매, 경증 치매에 뭐 걸렸다든지, 아니면은 또 연세가 많아서 또 뭐 요양원에 가신다든지 하는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오늘의 그 공부하시는 그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지원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. 그 치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나 또 기억, 판단력 같은 기능이 점점 이제 쇠퇴해서 일상생활을 아주 어렵게 하고 있죠. 그래서 치매의 증상은 기억장애, 또 언어장애, 또 판단 및 인지 능력의 장애, 또 일상생활 수행 장애, 행동 장애, 정신 장애를 이거 전부 이렇게 또 포함하게 됩니다. 그러면은 치매 대상자의 특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는 사람은 치매로 또 의심해 볼 수가 있다. 어떤 사람이냐면 과거에 아주 그 능숙하게 했던 활동들을 제대로 수행을 하지도 못한다. 또 두 번째는 밥을 먹거나 배변을 하는 등 단순적인 그 어떤 그 인간의 그 본능적인 그 수행을 하지도 못한다. 또 세 번째로 얘기하면은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다.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은행 업무를 좀 보기가 어렵다든지, 어떤 계산을 하기가 어렵다든지, 뭐 그런 그 총괄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. 네 번째, 목적 없이 돌아다니거나 뭐 폭력적이고 평상시에 안 하던 뭐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든지, 그런 것을 또 행동장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, 또 현실과 다른 망상으로 야간에 큰 소리를 지르고 또 소동을 피우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그 치매 대상자의 특징이라고 또 분류하고 있고, 또 다음은 치매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또 이유를 또 이야기한다면, 첫 번째로 상황을 분석하거나 또 평가를 할 수가 없고, 두 번째는 금방 잊어버린다. 금방 상대방에게 얘기를 들었는데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려요. 그런 부분. 또 세 번째로는 병으로 할 수 없게 된 일도 예전에 해왔던 대로 하려고 고집을 한다. 그러니까는 예, 몸이 아픈데 그 전에 했던 것을 옛날식으로 또 해보려고 자꾸만 고집을 피우는 경우, 그런 경우에도 좀 뭐 무리가 따르겠지요.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는 새로운 일을 배우는 능력에 문제가 있어서 갑작스런 그 변화에 대처를 하지 못한다. 그러니까는 이제 순발력이 떨어져서 뭘 배우려고 해도 배우기가 어렵게 되는 그 경우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이런 사람들을 그 치매 대상자의 특징이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고, 또 두 번째 뭐 기본적인 또 원칙이 있습니다. 따뜻하게 응대하고 치매 대상자의 생활을 아주 소중히 여겨야 되겠지요. 그 치매 대상자에게는 그 따뜻하게 응대하고 따뜻하게 이렇게 접촉하고 치매 대상자의 생활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서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. 그런 뜻으로 얘기합니다. 첫 번째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요양 보호를 또 해야 된다. 그렇지요? 인간의 존엄성 지켜줘야 되겠죠. 두 번째는 정면에서 또 야단치거나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. 암만 어떤 치매가 있어도
바로 그 정면에서 뭐 야단을 치거나 뭐 어떻게 그 뭐 무시하고 그러면은 그 치매에 걸린 사람도 또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아주 자존심이 상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불쾌하겠죠.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죠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따뜻하게 대한다. 따뜻하게 대해줘야 됩니다. 예. 근데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. 예. 네 번째는 대상자의 생활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. 예, 그 대상자가 지금까지 생활해왔던 것을 우리가 옆에서 볼 때에 소중히 지켜주고, 만약의 경우에 뭐 환경을 뭐 바꾸게 되는 경우에는 뭐 요양원에 입소를 한다든지, 아니면은 뭐 집안을 꾸미기 위해서 인테리어라든지 그 옆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간물들을 옮기고 또 새로운 걸 또 들여 놓는다든지, 그런 거는 이렇게 좀 상가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죠. 왜냐면은 치매기가 있는 사람들도 그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그런 물건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물건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그대로 있었을 때에 그 치매 대상자들도 안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정신적으로 안정이 된다는 얘기죠. 그 다음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. 첫 번째로 그 규칙적인 생활은 대상자의 혼란을 경감을 시키고 정신적인 안정에 도움이 된다. 예. 두 번째는 그 규칙적인 생활은 병을 조기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된다. 규칙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거의 비슷한 시간에 좀 일찍 아침에 일어나고 식사하는 시간, 예, 그리고 또 뭐 가볍게 또 운동하는 시간, 또 휴식 시간, 또 점심 시간, 예, 저녁에 뭐 휴식을 취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그런 시간을 어느 정도 이렇게 그 패턴을 그 맞춰서 하게 되면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죠. 규칙적인 생활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상자에게 맞는 일정을 만들어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. 그렇죠. 대상자에게 맞는 일정, 너무 이렇게 그 무리한 일정을 만드는 게 아니고 아주 그 쉽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그 일정을 만들어서 좀 될 수 있는 대로 규칙적으로 이렇게 그 생활을 하게 된다면은 정신적으로 머리가 혼란스러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예. 그 다음에 다 대상자에게 남아있는 기능을 또 살린다. 그렇죠. 대상자에게 남아있는 기능이 또 있습니다. 첫 번째, 치매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또 안내한다. 자신감을 그 심어주는 거죠. 자존감도 키워주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,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들을 할 수가 있다. 습관적으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해왔던 일을 물론 뭐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. 세 번째,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하여 그 남아있는 기능을 유지하도록 한다.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죠.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해야 되겠죠. 예, 옆에서 도와주는 것도 좋겠지만은 도와주는 것보다 본인이 스스로 하게끔 그 의지력을 그 키우지 않게끔 남에게 도움받는 것을 그좀 약간 삼가하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키워줘야 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상황에 맞는 요양 보호를 또 해준다. 요양 보호라고 하는 거는 옆에서 그 치매 대상자에게 같이 그 잠시나마 또 이렇게 생활을 같이 해줄 때의 그런 그 언어가 되겠는데, 요양 보호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첫 번째는 대상자의 치매의 정도나 특징에 대해서 알아둔다. 물론 내 부모님 같으면은 여러 부분에서 알 수 있겠지만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그 요양보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입소해 있는 그 대상자의 치매 정도나 특징을 잘 알아봐야 되겠지요. 두 번째로는 대상자의 상태가 점차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염두에 둔다. 그것은 이제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어떤 그 치매 상태가 점점 심해지는 그 부분을 파악한다는 얘기가 되겠죠. 치매는 또 약이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호전되는 건 어려운 얘기고
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.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점점 이제 그 상태가 악화가 돼서 중증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고 요양보호사 근무를 요양원에서 전에 한 3, 4년 정도 했습니다. 그래서 치매에 있는 그 대상자들하고도 많이 또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충을 어느 정도 좀 알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그 옆에서 생활을 도와주는 그 요양보호사들 참 그 어려운 일입니다. 아주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명감 없이는 요양보호사 일을 하기가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. 심지어는 와상 어르신들의 대소변을 다 처리를 다 해야 되고 기저귀도 항상 채워주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변을 받다 했을 때 기저귀 갈아주는 거, 그 다음에 깨끗이 닦아줘서 다시 새로 기저귀를 갈아주는 거. 그리고 또 제일 어려운 부분은 또 모욕시킬 때 이제 순수하게 이렇게 순하게 이제 말을 듣는 어르신들은 괜찮은데 폭력을 행사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. 어차피 목욕을 하려면 옷을 벗겨야 되는데 자기 몸에 손을 대고 옷을 벗긴다고 해서 막 주먹질하고 발길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럴 때 잘못하다가 옆에서 얻어맞고 그렇거든요. 그럼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합니다. 그래서 그런 거 참 많이 겪어봤습니다. 조금 더 진도 나가 보겠습니다. 그리고 항상 안전에 또 주의한다. 인지 기능이 저하된 치매 대상자는 사고를 당할 위험이 높은 것은 본인과 가족에게 인식을 시킨다. 그렇죠.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된 치매 대상자들은 아무래도 와성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침대에서 떨어진다든지 실체어로 가시는 분들이 또 넘어진다든지 뭐 이렇게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. 그랬을 경우에는 더 큰 사고로 이렇게 발전이 될 수가 있는 거죠.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. 대상자에게 위험이 될 만한 물건은 없애고 안전한 분위기를 또 조성한다. 그렇습니다. 대상자에게 위험이 될 만한 물건은 없애야 되겠죠. 예를 들어서 뭐 옆에다가 뭐 칼이라든지 이런 뭐 가위라든지 뭐 뾰족한 거라든지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은 좀 위험하겠죠. 그런 거를 없애고 이렇게 좀 안전적인 분위기를 조성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는 치매 대상자들이 있는 방에는 위험한 물건을 절대로 갖다 놔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식사를 하신다든지 또 아니면은 또 뭐 배설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